1968년 6월 23일 서울 어딘가의 고요한 저택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재용, 아버지는 이건희, 대한민국 경제사를 새로 쓴 이건희 삼성회장,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병철, 삼성을 맨손으로 창업한 전설 그 자체. 경상남도 의령의 작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외우던 소년이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꿈을 키우고 해방 이후 맨손으로 쌀과 설탕을 팔던 그 남자가 결국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 왕국을 세운 겁니다. 그 왕국에서 이재용은 왕세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어린 이재용은 그 사실을 스스로 잘 모르고 자랐다는 겁니다. 학적부에 아버지 직업을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회사원이라고 썼습니다. 살짝 높은 직급의 회사원. 덕분에 서울대에 입학한 뒤 동기들은 한동안 그가 재벌가 사람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집 좀 사는 집 아들 정도로만 알았다고요. 과 MT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학생운동에 들끓던 1987년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던 그 이재용. 자취방에 놀러가서 라면을 직접 끓여 먹고 공강이 생기면 동기들과 야구 장비 빌려서 배트 휘두르고 맥주 한잔 하던 그 이재용. 삼성 왕국의 후계자치고는 꽤나 평범해 보이는 대학 생활이었죠. 그런데 하나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택한 전공은 경영학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사학이었습니다. 왜 경영학이 아닌 동양사학이었을까요? 훗날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영학은 나중에도 금방 배울 수 있다. 먼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라. 인문학을 전공하라. 당시 삼성중앙일보 기자들이 서울대 입시 당일까지 마감 직전 어느 학과가 경쟁률이 낮은지 취재해서 연락을 돌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재용이 접수 창구가 문을 닫기 직전 원서를 냈다고요. 물론 이 이야기가 정확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촌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서울대 서양사학과에 들어갔다는 건 꽤나 흥미로운 우연이죠. 대학 졸업 후 이재용은 1991년 12월 삼성전자에 입사합니다. 그리고 채 2년도 안 된 1993년 다시 유학길에 오릅니다. 아버지의 조언이었습니다. 미국을 먼저 가면 일본을 제대로 못 본다. 일본 먼저 가라. 일본인의 인내성과 섬세함, 그 문화를 네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이건희 본인이 와세다대 출신이었으니 일본에 대한 애착이 있었을 겁니다. 이재용은 아버지의 모교 와세다가 아닌 그 라이벌 게이오 기주쿠 대학에 진학합니다. MBA 과정이었는데 처음 입학 시험에서 한번 낙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삼성가 사람이어도 학업에선 예외가 없었던 거죠. 게이오에서 MBA를 마친 뒤 이번엔 미국으로 갑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세계 최고의 경영교육 현장. 그 치열한 박사 과정에서 이재용은 꽤 두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인 최초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거든요. 물론 비서진도 함께 있었다는 걸 고려하면 순수 개인 성과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하지만 박사 논문은 끝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재학 중 아버지 이건희가 갑자기 폐병으로 쓰러진 겁니다. 이재용은 논문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졸업이 아닌 수료로 마무리된 하버드 생활. 그리고 2000년 귀국한 그 해에 아들 이지호가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납니다. 하버드 유학 중 생긴 아이였죠. 귀국 후 이재용은 본격적인 경영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 2000년 이재용이 직접 설립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삼성. IT 벤처붐이 일던 시절 인터넷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국내 투자는 이삼성, 해외 투자는 이삼성 인터내셔널. 성공만 했다면 이재용의 이름 석자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비슷한 시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수십조 원을 벌어들였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삼성은 막대한 손실을 내며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재용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재계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2009년 10년 넘게 함께한 아내 임세령과 이혼합니다.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임세령. 1998년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결국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2005년엔 막내 여동생 이윤형이 유학 중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아픈 가정사까지 겪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이재용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용히 꾸준히 승진했습니다. 2001년 상무보, 2003년 상무, 2007년 전무, 2010년 부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 2012년 부회장.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왕좌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10일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삼성그룹의 절대 권력자가 갑자기 병상에 눕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술렁였습니다. 삼성 주가가 흔들렸고 재계는 다음을 주목했습니다. 이재용, 이제 정말 혼자서 해야 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재용은 아직 검증된 바 없다. 심지어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과 비교하며 재계에서는 정의선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고 합니다. 이재용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그랬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황태자. 하지만 그 증명의 시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재용은 조용히 삼성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엔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직,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왕의 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놀랍게도 이재용식 경영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2018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무려 58조 원. 이건희 시대에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은 역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습니다. 2016년 말 대한민국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삼성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삼성이 낸 돈만 해도 53개 대기업 출연금의 26%를 넘는 규모였습니다. 2017년 1월 특검이 소환합니다. 1월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2월 17일 두 번째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삼성의 수장이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하지만 2018년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유예로 석방.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 2021년 1월 다시 구속. 그리고 207일 만인 2021년 8월 13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됩니다. 4년이 넘는 법적 공방, 구속과 석방이 반복된 세월. 그 사이 아버지 이건희는 2020년 10월 25일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재용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왕관을, 아직 가시가 잔뜩 박힌 왕관을 조용히 머리 위에 얹어야 했습니다.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이재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대가 남긴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닌 성공한 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삼성에 실망한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광복절, 이재용은 특별사면으로 복권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7일 삼성전자 이사회가 의결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승진. 이건희가 삼성전자 회장으로 취임한 지 35년 만, 그리고 이건희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당일 이재용은 화려한 취임식 대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삼성물산 제일모집합병 관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회장 취임일에 법정으로 향한 총수, 별도의 취임식도 없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짧은 취임사 한 편을 올렸을 뿐.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건희가 만든 삼성을, 이병철이 시작한 삼성을 이어받는 그 무게를 이재용은 이제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몰랐던 이재용의 다른 모습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첫째, 이재용은 엄청난 야구 팬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에. 그가 경기 직관을 오면 이상하게 삼성이 이깁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그의 별명은 재용불패, 승리요정. 반대로 아버지 이건희는 직관 필패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1984년 한국 시리즈 7차전. 이기나 싶어서 경기장에 도착하는 순간 역전 홈런을 맞았다는 전설적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부전자전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둘째, 이재용은 건강관리에 진심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둘 다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재용은 집에 전문 공기청정 시스템을 갖췄는데 한 달 전기료만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신 집안 공기 수준은 하와이급이라고 하네요. 구치소에서도 운동을 놓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체형이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셋째, 놀랍도록 소탈한 성격. 이재용은 아들 이지호와 야구장에 나타나기도 하고 아버지 이건희의 장례식 때는 팰리세이드를 직접 운전해서 왔습니다. 두 자녀를 태운 채로. 그리고 2020년 5월 그는 스스로 마이크를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병철에서 이건희,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이어진 삼성의 왕위 승계, 그 전통을 자신에 대해서 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회장이 된 이재용 앞에는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경쟁력 문제였습니다. 이건희 시대에 세계 1위를 달리던 삼성의 기술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HBM 메모리 분야에서 경쟁사 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차세대 먹거리로 키운 파운드리 사업도 TSMC와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파업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재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반도체 부문 수장을 전격 교체하고 세계를 돌며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체코 비즈니스 포럼, 미국 AI 반도체 기업 순방, 이재명 대통령과의 민관 공조 회담까지. 한편 법적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5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재용은 2025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만할 때가 아니다.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라. 삼성의 주인이 아닌 삼성의 책임자로서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1968년 삼성 왕국의 손자로 태어나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와 일본과 미국을 거쳐 귀국한 뒤 실패도 맛보고 구치소도 다녀오고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며 마침내 회장 자리에 오른 남자. 누군가는 그를 행운의 3세 경영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본 우리는 압니다. 왕관은 빛나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박혀 있다는 걸. 대한민국 주식 부자 1위, 자산가치 28조 원,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재판, 해결되지 않은 반도체 위기, 그리고 자신이 한 약속,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말. 이재용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3대 총수, 이재용, 그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가정신연구소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기업가의 삶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